네, 반갑습니다. 최인혁입니다. 날씨가 무지 더워졌어요. 이 낮에는 폭염, 또 밤에는 열대야, 또 이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또 최고치를 갖다 찍고 있는 그런 실정이네요. 여하튼 뭐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코로나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창의적인 성격에 관련된 영상이에요. 음, 창의적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격, 이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그 인간의 어떤 능력에, 인지적인 능력에 대해서 연구를 하던 때가 이제 1900년도 1800년도 후반 쪽, 그 다음에 1900년도 들어와서 1950년도가 지나서 이제 2000년도 넘어왔는데요. 자, 창의성에 대한 강조가 된 것들은요, 1950년도에 그 미국의 그 말랜드 보고서에 따라서 이 창의성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붐이라고 할까요? 자, 지금부터는 창의성이 대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1950년도 그 이전까지는요, 인간의 지능에 대한 연구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2021년도니까 한 70년 정도 가까이 인간에 대한 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 것들이네요. 자, 결론 그냥 말씀드리게 되면요. 창의성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 전 세계가, 전 나라가 창의성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어요. 자, 그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제를 갖다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뭐 경제학자 아니면 뭐 중요 인사들, 그 다음에 뭐 교육학자들, 하여튼 그런 어떤 권위 있는 어떤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2006년도의 주제가 창의성이었어요. 창의성. 자, 우리 주위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마이크, 지금 찍는 핸드폰, 등 이런 것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창의적인 산출물이에요. 자, 창의성이 왜 또 중요하냐면요. 결국은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자, 지금 공해 문제, 지금 이 코로나 이런 문제. 결국은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창의성에 관련된 것들인데, 대개 자녀들이 어떠한 자녀로 성장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 부모님들. 훌륭한 사람이요. 인품이 좋은 사람이요. 물론 뭐 나쁜 건 아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인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1세기 와서 좀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미국 교육학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인상 깊은 거 두 가지만. 하나는 창의적 리더십을 얘기해요. 창의적 리더십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창의적인 인성을 얘기해요. 그 인성이라고 하게 되면 뭐 그 사람의 성품, 지금 얘기하는 성격, 그 다음에 어떤 태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뭐라고 할까? 태도 플러스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갖다가 묶어서 인성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성격이 그 안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연구가 있냐면 그 창의적인 어떤 사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중요한데 창의적인 사고만큼 또 중요한 게 성격이야, 성격. 쉽게 해서 창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창의적인 성격은요, 결국 이거예요. 창의적인 사고력과 함께 창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냐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결국 어떤 창의성을 갖다 발현하고 실현할 수 있냐라고 하는 문제 해결력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성향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 오늘 영상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요 뒤에는요 창의적인 업적을 만든 사람들, 그 다음에 창의적인 어떤 사람들에 있어서의 성격적인 특성을 갖다가 몇 가지 얘기를 해 드릴 거거든요. 물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또 나열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조금 좀 깊게 좀 봐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하기에는 조금 무거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뽑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창의적인 성향이 갖고 있는 성격 특성 중에 하나이니 몇 가지이니 이런 것을 갖다가 좀 아이들한테 조금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 시키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것들이 제 의견이에요. 물론 그 전에 영상을 올린 게 습관에 관련된 거, 자녀들의 습관 관련된 거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오늘 하고도 조금 연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 창의적인 성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제목은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는 인성, 창의적 성격 이렇게 좀 정해봤고요. 자, 창의적 성격이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창의성을 발현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향이나 성격적인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창의적 성격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창의성이 발현되는 데 있어서 창의적 사고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어떤 연구들은요, 창의적 사고의 어떤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었지만,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격, 창의적 성격이 창의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그 중요성이 커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자, 유머 감각, 자신감, 모험심,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창의적인 사람의 어떤 창의적인 인성이라고 하게 되면 기질, 태도, 성격 이런 것을 얘기하겠지만, 자, 창의적 성격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것들, 관련된 것들, 특성에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또 있고요. 요것 외에 많은 것들이 또 이야기가 되고 있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 자, 창의적인 사람들은 창의적인 성격. 자, 성격에는요, 기질이 포함되고요, 태도도 포함될 수 있고요, 행동적인 것들, 지능도 포함이 돼요. 당연히 창의성에 관련된 것들도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기질, 기질이 두 번이나 들어갔네? 그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의 어떤 가치 체계, 이런 것들을 성격이라고 좀 볼 수가 또 있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갖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칭하고 있는데요. 창의성을 갖다가 조금 얘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건 공통적인 것, 새롭고 적절한 산출물을 생성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사실상 창의적인 뭐라 할까 성격의 구성 요소가 성격도 있고 또 구성 요소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다시 또 뒤로 가서 지금 창의성을 갖다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창의적인 성격에 관련된 것도 틀려질 수는 있겠지만 자, 지금 보여드린 내용은 뭐냐면요. 자, 앞에 비디오 내용에서 창의성, 창의적 성격 이런 것들은요. 결국은 문제 해결 능력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 내용은 그 창의적인 사람들의 문제 해결 능력 중 창의적인 성격과 관련된 것들인데, 자, 문제 해결 능력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문제에 대한 민감성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심상력이 풍부하다 이런 것들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천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갖다 바라볼 수 있는 것들. 네, 또 하나가 자, 문제를 성급하게 결말짓지 않는 차분함.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과정에서 높은 집중력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떤 창의적 인물의 성격적인 어떤 성격적 특성인데요. 오타 났네. 성격적 특성이라고 보세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문제 해결 능력과 굉장히 가깝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들의 공통된 특성 8가지 중에서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 창의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창의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늘상 이렇게 생활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하는 것. 다시요. 늘상 이렇게 생활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여태까지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살아가야지. 어쩌면 또 버릴 것 같은. 자, 그렇지만 이 창의적인 사람들의 공통된 특성 첫 번째는요.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여기 있고요. 두 번째. 자, 자존감이 높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같이 하는 것보다는 독립적인 면이 좀 강하고요. 플러스 창의적인 모험을 즐긴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좀 추구하는 어떤 특이한 것들이 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전통 같은 것들, 전통에 좀 도전하고 규칙을 바꾸려고 하는 거, 네, 그런 점이 좀 없잖아 좀 있어요. 자, 셋째,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자신의 아이디어에 몰입하고 중단하지 않는 도전감이 있다라고 그러네요. 우리 열정과 기질, 뭐 이런 어떤 책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무한한 에너지, 또 나의 아이디어에 몰입하는 것들, 뭐, 플로우라고 하는 어떤 단어, 몰입이라는 어떤 단어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들이 세 번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일단 호기심. 호기심 진짜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호기심과 관찰, 이런 것들. 또 호기심과 궁금증, 그리고 플러스 유머와 장난기도 있다라고 합니다. 유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게 문제 같은 그 문제가 있을 때 좀 어떻게 할까 좀 신선하고 즐겁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될 수가 또 있고요. 또 당연히 호기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갖다가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뭐 이해하고 싶은 것들, 폭넓은 관심을 갖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자신의 역할과 인생의 목적에 대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네요. 좀 뭐랄까, 그 이상주의, 그 다음에 뭐 개인주의의 성향을 강하게 갖고 좀 있기 때문에요. 좀 보수 집단을 갖다 비판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좀 있고요. 또 이제 시간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또 고독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어떤 반성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여섯째, 자, 예술적 감각이나 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다. 뭐, 다양한 예술 분야에 관심을 또 보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뭐 영혼, 이제 추상적인 단어 아니겠어요? 뭐 특별한 감각, 예를 들면 텔레파시, 이런 거 같이 뭐 정신적이고 뭐 신비로운 것에 좀 매력을 많이 좀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곱 번째. 애매모함을 통해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기른다라고 되어 있네요. 음, 그 문제 해결을 우리가 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아이디어는요, 이게 계속적으로 변형하고, 뭐, 추측도 해야 되고, 개선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등에 대한 통찰로부터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애매모함을 통해서요. 그 애매모함을 갖다 즐기면서 그 힘들지만 그걸 참고 이겨내서 짠! 결과를 보는 것들, 이런 것. 그래서 단순한 것 좀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자, 더 지각적이고 사물의 관계를 직시하며 정신적인 비약을 즐긴다. 이게 좀 어려운 단어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각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단순하게 좀 알아서 깨닫는 거예요. 알아서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것들이고 여기서 이제 정신적인 어떤 비약을 즐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비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의 단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생각의 단계나 순서. 예, 그래서 생각의 단계나 순서를 갖다가 뛰어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어떤 문제를 갖다 정리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덟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한 거예요.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자,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특성을 갖다가 자녀한테도 알려주고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창의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문제 해결 능력과 관계가 높은 이런 창의적 성격을 갖다가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제가 있는 인지상담센터 나다. 이게 너무 더워서요. 요번에 또 마지막 작은 방에는 그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에어컨을 갖다가 또 설치했답니다. 자, 미실 치료, 심리검사, 언어 치료도 하고요. 또 아이들 교육 진단 및 또 사고력 수업도 하고 있는 인지 상담센터의 나다였습니다. 자,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